아버지, 정말 많이 야위셨네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뺨이 쏙 들어가고 손목이 앙상해진 철호를 보며 민수는 소름이 돋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밤 민수가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소영이 부엌에서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아버지의 음식에 몰래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7살 어린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급격히 마르기 시작하고 새어머니는 매일 밤 음식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박민수가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5살의 중견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성격이었죠. 아버지 박철호는 62세로 전직 운송업체 사장이었는데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호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중요한 얘기인데 직접 만나서 하자. 민수는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 톤에서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철호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죠. 민수야, 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한다. 철호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철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단다. 이소영이라는 분인데 전직 간호사야. 나이는 45살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너무 빨리 결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충분히 생각해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소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나요? 가족이나 과거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 철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웠다고 하더구나. 딸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이라면 아버지를 잘 이해해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17살 나이 차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큰일이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 결정은 이미 내렸어. 다음 주에 소영 씨를 집으로 데려와서 너에게 소개해주마. 그 다음 주 민수는 이모 김영희와 함께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희는 58세로 수다스럽고 참견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철호의 재혼 소식을 듣고 크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그 여자가 뭔지 아세요? 나이도 어리고 혹시 재산 노린 거 아닌가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호는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소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호가 급히 문을 열자 이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45세 치고는
젊어 보이는 외모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으로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민수 씨. 아버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희는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우리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으세요? 소영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철호 씨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 말에 철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소영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 복지관에서 혼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영이 먼저 다가갔다는 것이 조금 의외였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소영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과 따뜻한 국물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해서 영양 균형을 맞춰서 요리하는 게 습관이에요. 철호 씨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철호가 흐뭇해했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하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소영 씨, 혹시 이전에 결혼하셨던 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었죠. 그 말에 철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뺑소니?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구나.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전 일이에요. 범인은 끝까지 찾지 못했죠.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이라면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해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영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소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수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철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내렸어. 다음 달에 소영 씨와 결혼할 거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소영 씨가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야.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래도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철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를 믿어라. 소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 달 후, 철호와 소영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민수는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영은 결혼 후 철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철호의 옷차림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죠. 철호,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소영이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철호는 그런 소영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구나.
재혼 초기 철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죠. 친구인 최 원장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원장은 50대의 가정의학과 의사로 철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형님, 부인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최 원장이 말했습니다. 철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소영이가 나를 정말 잘 챙겨줘. 혼자 있을 때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소영은 철호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철호의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약도 빼먹지 않게 챙겨주었죠. 철호 씨, 혈압약 드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고마워. 철호가 답하며 약을 복용했습니다. 소영은 또한 철호를 위해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재료들을 구해와서 영양죽을 끓여주거나 한약재를 우린 차를 준비해주곤 했죠. 하지만 재혼 3개월 후부터 철호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점점 뚜렷해졌죠. 소영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잘 안 넘어가네. 철호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드릴게요. 위에 부담 안 가는 음식으로 드세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잘 챙겨주는구나. 그런데 소영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어도 철호의 식욕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것 같았죠.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철호의 옷이 점점 헐렁해져 보였고 얼굴도 조금씩 야위어 보였습니다. 소영은 더욱 정성스럽게 철호를 돌봤습니다. 철호 씨, 이것 좀 드세요. 몸보신에 좋은 재료로 만든 죽이에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수고가 많아.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안부를 확인하러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변화를 크게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좀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소영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보다는 조금 침울해 보였거든요.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진 않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잘 못 먹겠어. 소영이가 소화 잘 되는 음식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소영은 민수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 씨, 걱정 마세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철호 씨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요즘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해서 소화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짜고 있거든요. 민수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버지도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최 원장이 철호를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님, 얼굴이 좀 야위어 보이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최 원장이 의사다운 관찰력으로 물었습니다. 철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소영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최 원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나이도 있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소영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최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 주에 종합검진 예약을 잡아놓았어요. 철호 씨가 계속 미루시길래 제가 강제로 예약했거든요.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잘했어요.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해요. 철호는 조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소영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소영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하네. 하지만 며칠 후 철호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검사 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위내시경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죠. 의사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큰 변화가 있으셨나요? 결혼을 새로 하셨다고 하니까 환경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영은 검사 결과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큰 병은 아니시네요. 그래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철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철호는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정말 잘 챙겨주는구나.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하지만 검사 결과와 달리 철호의 체중 감소는 계속됐습니다. 소영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도 철호는 예전만큼 많이 먹지 못했죠. 그리고 먹은 후에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영아, 오늘도 음식이 잘 안 넘어가네. 미안해. 철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철호 씨. 천천히 드세요.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민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모 김영희에게 상황을 알렸죠. 이모, 아버지가 계속 마르고 계세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마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후 민수는 이모 김영희와 함께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호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뺨이 쏙 들어가고 손목이 앙상해 보였습니다. 체중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죠. 아버지, 정말 많이 야위셨네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철호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조금 살이 빠진 것뿐이야. 영희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정말 많이 마르셨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영이 거실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영희 언니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희는 소영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우리 오빠가 이렇게 마르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걱정이에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식욕이 없으시거든요. 영희가 더욱 다그쳤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는 가봤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철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소영이 탓하지 마. 정말 잘 챙겨주고 있어.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영희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마를 리가 있나요? 소영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기로 했어요. 저도 정말 걱정이거든요.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얼굴색도 예전보다 창백해 보였고 목소리도 힘이 없어 보였죠. 아버지,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도 잘 안 와. 뭔가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가 봐.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철호 씨,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소영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올라왔죠. 하지만 철호는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오늘도 별로 안 넘어가네. 철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민수는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철호 씨. 천천히 드세요.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희가 다시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 혹시 오빠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건강보조제나 한약 같은 것 말이에요. 소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아, 네. 몸보신에 좋다는 영양제를 드시고 있어요. 간호사 시절에 알게 된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영을 목격했습니다. 소영은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내일 아침에 끓일 죽그릇에 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죠. 소영은 조심스럽게 가루를 넣고 잘 섞은 다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독을 타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가 그 죽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철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죽을 먹었지만 민수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그 죽 맛이 어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호가 답했습니다. 맛있어. 소영이가 정성스럽게 끓여줘서 고마워.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가 죽을 먹은 후 더욱 기력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와 대화했습니다. 이모,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급격히 마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민수야. 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영 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마를 리가 없잖아. 민수는 어젯밤에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웠죠. 이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를 자주 확인하러 가는 게 좋겠어요. 영희는 민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어. 소영 씨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오빠 건강이 이상하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께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병은 아니겠지? 민수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야위어가는 모습과 소영이 부엌에서 뭔가를 넣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소영이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했죠. 소영은 간호사 출신이고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좀 이상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아,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 좀 있어서요. 동료가 위로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다 치료돼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철호가 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민수야. 오늘도 입맛이 별로 없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은 잘 드시고 계시죠? 철호가 답했습니다. 응, 소영이가 정말 잘 챙겨줘. 영양죽도 끓여주고 몸에 좋은 차도 우려줘.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말이죠.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이 빠른 제품으로 선택해서 이틀 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부엌과 거실, 아버지 방에 총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카메라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엌에 설치한 카메라는 소영의 행동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밤늦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1시경,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영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찬장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내일 아침용 죽그릇에 넣었죠.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영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부엌으로 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하얀 가루를 음식에 넣고 잘 섞은 다음 냉장고에 넣었죠. 민수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모 김영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정말로 새어머니가 아버지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어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답했습니다. 뭐라고? 정말로? 민수가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확인했는데 매일 밤 하얀 가루를 아버지 음식에 넣고 있어요. 영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분명히 독을 타고 있는 거야. 민수는 영희의 흥분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모, 아직 그게 독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빠는 어떻게 해? 계속 그런 걸 먹으면 정말 위험하잖아. 민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를 더 자주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새어머니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어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 여자가 정말 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민수는 다음 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는 쉽게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소영과 아버지가 만났다는 단서가 있었죠. 민수는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박철호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복지관 직원이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박철호 선생님이시군요. 정말 성실하게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소영이라는 분도 아시나요? 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소영 선생님.
그분도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안 오시네요. 민수가 더 물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셨나요? 직원이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간호사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딸을 하나 두셨는데 교통사고로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영의 사연이 사실이라면 그녀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해를 끼쳐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복지관을 나오며 더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영이 정말로 복수를 하려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민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부엌으로 와서 하얀 가루를 음식에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영이 가루를 넣고 나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영이 정말로 나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계속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이 많이 힘드시죠?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그래.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새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이나 약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철호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영이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뜻이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혹시 몸에 안 맞는 음식이나 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이는 간호사 출신이야. 나보다 건강관리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돼.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영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영이 시장에 간 사이 민수와 영희는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화장대 구석구석을 확인했죠.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희가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영희가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모, 이건 개인 일기장이잖아요.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걸 따져? 우리 오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민수는 영희의 말에 설득되어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당신이 우리 현우를 죽인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뺑소니로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았던 그 고통. 이제 당신이 느껴보세요.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보자. 더 읽어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박철호를 찾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당신의 집 앞에서 몇 달을 기다렸고 우연을 가장해 복지관에서 접근했습니다.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소영이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복수하려고 우리 오빠를 속인 거였어. 민수는 더 읽어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소영이 집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어머, 민수 씨, 영희 언니 언제 오셨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방금 왔어요. 아버지 안부 확인하러 잠깐 들렀다가 가려고요.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철호 씨는 방에서 쉬고 계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거든요. 민수와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두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당연하지.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다고 했잖아. 우리 오빠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살을 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모,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당장 신고하자. 하지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독을 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영희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고. 민수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조심스럽게 얘기해봐야겠어요. 영희는 불안해했지만 민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빨리 해. 우리 오빠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날 밤 민수는 일기장에서 본 내용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17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소영의 일기가 거짓말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영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방문했죠. 아버지,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17년 전에 교통사고를 내신 적이 있으세요? 철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민수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소영의 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그 일을 어떻게 알았니? 민수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새어머니 일기장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철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다 들통이 났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쳤지.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새어머니가 그때 피해자의 부인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철호가 답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내가 평생 찾으려고 했던 피해자 가족이 소영 씨였던 거지.
민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이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지금 독을 타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소영의 일기장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소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다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날짜의 일기들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박철호가 매년 현우의 기일마다 무덤을 찾아와서 참회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와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의 서재에서 발견한 일기장. 사고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피해자 가족을 찾으려 했다고 써 있어요. 경찰서에 수십 번 찾아가서 수사를 부탁했다고 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피해자 가족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네요. 민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일기는 더욱 놀라운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독을 타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미 2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현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민수는 소영의 마음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에서 갈등으로 그리고 점점 용서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최근 일기를 읽자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음식에 넣던 건 독이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독을 사려고 했지만 막상 넣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영양제를 넣고 있었어요. 그가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독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가 마르는 이유는 제가 나타나서 죄책감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를 볼 때마다 17년 전 그 일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복수를 포기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르는 이유는 독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이미 복수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자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요. 제가 잃은 딸 지은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아들이었을 텐데요. 박철호 씨도 좋은 아버지시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분을 해치려고 했다니 정말 부끄러워요.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소영이 이미 마음을 바꿨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민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영과 먼저 대화해야 할까요? 민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는데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희가 답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독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복수를 포기했다고 적혀 있어요. 영희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오빠는 왜 계속 마르고 있는 거야?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 같아요. 새어머니를 보면서 그 죄책감이 더 커진 거죠.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소영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 거야? 민수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서로 숨기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그 사실을 알면 충격받지 않을까? 민수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버지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혼자 괴로워하고 있고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제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는 며칠 후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영과 먼저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소영이 혼자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새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기장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일도 알고 있고 어머니가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것도 알고 있어요. 소영은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충분히 힘드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혼자 그 아픔을 견뎌내셨잖아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호 씨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민수 씨를 보면서 제가 잃은 딸 지은이를 떠올렸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소영이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철호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떠나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적으로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모두 함께 말이에요. 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철호 씨가 더 괴로워하실 텐데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괴로워하세요. 이제 진실을 말하고 서로 용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영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용기를 내보겠어요. 민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와 소영, 그리고 이모 김영희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철호와 소영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영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수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철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해?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17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내셨죠?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때 피해자의 부인이셨고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하셨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복수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게 되셨죠. 철호가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정말로 그런 거였어?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철호 씨.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소영이 철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속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그럼 오빠 음식에 넣던 건 정말 독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양제였어요. 독을 타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신 철호 씨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영양제를 넣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르신 이유는 독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새어머니를 보면서 예전 그 일을 계속 떠올리셨던 거죠. 철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소영 씨를 볼 때마다 그날 일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지. 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호 씨가 더 괴로워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서로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영희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참으셨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철호가 소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과거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요. 그날 밤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복수는 용서로, 미움은 사랑으로, 의심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박철호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소영은 다시 간호사로 복직했고 철호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했고 영희는 소영을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철호 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영이 상자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은 제 남편 현우와 딸 지은이에요. 철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었구나. 지은이는 민수를 닮았네.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은이도 민수 씨만큼 효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수 씨를 보면서 지은이가 많이 생각났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지은이 언니를 위해서 차례를 지내는 게 어떨까요? 우리 가족이 함께 말이에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현우 씨와 지은이도 우리 가족이야. 그날 온 가족이 함께 현우와 지은이를 위한 차례를 지냈습니다. 소영은 20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남편과 딸을 기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철호는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은이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하늘에 있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언니, 저희가 새어머니 잘 모실게요. 언니도 편히 쉬세요. 영희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 서방님, 소영이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영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죠.
이번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맛있다. 요리 솜씨가 늘었네. 소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엔 복잡한 마음으로 요리했는데 지금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말 편하네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희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소영이 의심하느라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소영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현우와 지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철호와 소영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둘이 걸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죠. 소영이 말했습니다. 철호 씨, 제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철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 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그런 생각을 무시했지. 소영이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철호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덕분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고. 소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처음엔 속임수였는데도요? 철호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이야. 당신의 진심을 알고 나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며 새로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죠. 한 달 후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민수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아버지도 힘이 난다. 소영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축하해요. 지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영희는 민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진짜 대견해. 그날 밤 가족들은 민수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영이 준비한 음식과 철호가 준비한 선물, 영희가 준비한 꽃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철호가 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행복하니까 정말 좋구나.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소영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가족이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현우와 지은이도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자. 그날 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복수는 용서로, 미움은 사랑으로, 의심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